안녕하세요. 착한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8반 정준우입니다. 먼저 목차는 과학이란,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의 경험, 스마트 환경, 뮤직스트,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착한 기술, 마지막으로 과학자와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의 정의는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체계를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의일 뿐 사람마다 과학에 대한 생각과 자신만의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과학이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뉴스에서 한 노부부가 소리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부부의 남편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이 볼 수 있는 안경이 개발되어서 수십 년 만에 아내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각장애인도 앞을 보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마주한 남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뉴스와 관련된 기술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착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착한 기술의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안경입니다. 호주의 바이오닉스 비전 테크놀로지 기업은 전자눈을 개발하였습니다. 전자눈은 망막에 이식하는 작은 칩을 말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낮과 밤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했지만 전자눈을 착용한 이후 사물의 윤곽을 구별하고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전자눈은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경에 장착된 소형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하면 안경과 연결된 컴퓨터가 영상 정보를 전자신호로 바꿉니다. 이때 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 이 그림인데요. 전자신호는 두개골에 장착된 신호로 무선 전송되어져서 수신기는 최종적으로 뇌 표면에 이식한 전극에 전기신호를 전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자눈은 환자의 시력을 개선시키지만 영구적이지 않고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영상의 흑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제 사람의 눈이 보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단백질을 직접 합성하는 연구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지현 연구팀장은 사람의 시각과 비슷하게 빛을 느낄 수 있는 인공 광수형체 단백질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뮤직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광고에서 한 아이는 친구들에게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항상 헤드폰을 끼고 다닙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음악실에 가고 한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악을 뮤직키트라고 하는데 이 의자는 바로 소리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소리는 진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고 그 소리들이 우리의 귀 속 고막을 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의 뇌로 전달되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뮤직키트에서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공기의 역할인 매질을 의자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뮤직키트는 음악의 박자와 리듬, 음의 높낮이에 맞추어 진동과 음파를 발생시킨 후 입력된 소리 신호를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로 분리해서 각기 다른 진동 스피커로 보낸 다음에 이게 의자를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뮤직키트는 각각의 소리를 체계화하여 진동을 바꿔서 각 음마다 각 고유한 진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주는 이 뮤직키트는 전국 청각장애인 학교 및 청각장애인 복지관에 설치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례를 두 가지 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제가 만들고 싶은 착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두들 이 아이언맨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로봇으로 만들어진 슈트를 입고 시민들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봇 슈트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신체 정보를 알려줍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상반신 또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이 이런 로봇 슈트를 착용하고 움직인다면 어떨까? 즉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직접 알아보았더니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2014년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가 특수 재활 로봇을 착용하고 시축을 하였습니다.
이 로봇을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인지하고 인공 센서로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발을 차야 할 때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행위식 이를 해석하고 다리에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에 이를 전달해 발을 움직입니다. 현재 이 렉은 엑소라이트, 블릭스 등 여러 로봇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진짜 옷 같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도입 단계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고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선수들이 입는 이런 타일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 위에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고 일상생활에 엄청난 편리함을 불러올 것입니다. 실제 하반신 또는 상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은 산책은커녕 누워있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착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착한 기술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과학자와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과학자들은 핵문기와 화학무기를 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한 과학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들어가서 직접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온 기술들은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나온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의 의미는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